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그 이정열입니다. 오늘 5월 27일이고요. 오늘 좀 촬영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10시 40분인데 OCI 제가 한참 동안 OCI를 제가 이때 당시였었어요. 이 당시랑 이때 당시랑 전회사부터 계속 이제 제가 밀었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한 이 구간에서 주가가 좀 빠졌을 때는 폴리실리콘 증설 효과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수익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려감들이 있으면서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조정이 나온 것 치고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던 것 치고 다 살아나냈어요. 완전 뭐 원유 가격들도 올라갔고 중국의 증설이었는데 이게 이제 또 중국의 그 당시에 에너지난이 전력난이 있었죠. 전력난이 좀 있었고 증설에 차질이 생기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때 당시에도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전력난이 좀 완화가 된다. 이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호주의 석탄 수입을 얘네들이 지금 싸워가지고 호주의 석탄 수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력난이 생겼다. 얘네들 중국이 이제는 뭐 친환경 에너지를 뭐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당시에는 석탄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었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래서 이 석탄에 대한 호주의 수입을 좀 막다 보니까 뭐랄까 증설에 전력난이 와가지고 생산에 좀 차질이 있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강세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력난이 좀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돼서 좀 괜찮아지나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떨어지나 싶었는데 원유 가격들이 대폭 상승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또 봉쇄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면서 원유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 폴리실리콘은 결국에는 화학 제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제품을 뽑아내는 게 원유에서 뽑아내잖아요. 원유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그 당시에는 좀 안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었으나 하락에는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었어요. 약간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려감들이 좀 있었던 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강세 조정을 받아도 일정 부분들은 하락하지 않았다. 올라간 건 이 정도 올라가는데 조정받은 건 이 정도 조정받았다. 당시에 이제 이 폴리실리콘이 사용이 되는 게 셀, 웨이퍼, 인곳, 이 태양광이잖아요. 태양광에 대한 뭐랄까 수요 이게 이제 고객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객층이 폴리실리콘을 사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랑 얘네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 태양광 가격에 폴리실리콘이 수요가 좀 될 것이냐, 수요가 좀 맞춰질 것이냐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폴리실리콘에 반영됐었어요. 실적 우려감.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걸 폴리실리콘 항상 표현을 할 때 김장김치에 표현을 했죠. 우리가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추가 필요하고 뭐 고춧가루 필요하고 마늘 필요하고 뭐 액젓 필요하고 뭐 등등등등 부자재가 필요합니다. 이게 배추가 이제 뭐 다른 이제 부품이라고 하면은 고춧가루를 제가 폴리실리콘에 비교를 했었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들이 계속 강세가 보여준다. 근데 김치를 팔 때 1,000원에 파는 거랑 고춧가루가 뭐 단가가 뭐 당시에 300원이었다. 1,000원에 팔 때 단가가 300원이었는데 이게 500원으로 뛴 거예요. 근데 판매는 1,000원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수요가 받쳐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김치를 계속 생산을 할 거냐?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려감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거를 1,300원에 팔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유럽 그리고 일본 미국도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비율을 굉장히 높이겠다. 뭐 이런 2025년도까지 불과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2025년도까지 가파르게 태양광에 대한 수요를 높이겠다. 이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랑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옥상형 태양광에 대한 패널 설치를 의무화를 시켜버렸어요. 의무화를.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단가가 올라간다 그래도 이제 견고한 상황들이 됩니다. 자, 그럼 폴리실리콘 가격들이 안정화가 되는 것들이 문제일까? 아니면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수요가 증가되면서 증가되는 것들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일까?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가격의 태양광 단가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가가 인상이 되는데 수요가 받쳐지는 것일까?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태양광 가격에 정가를 시키면서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지금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저희 리서치 방에다가 종목을 좀 드리려고 해도 자리가 안 나와요. 지금 자리가,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조금 제가 좀 빨리 드렸었어야 됐는데, 좀 저도 이제 이것저것 좀 재고 좀 한다 보니까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이걸 좀 드렸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오늘 주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좀 뚫는 모습들 보였어요. 오늘 장 마감을 하는 게 125,000원 상단 부분에서 마감이 된다 라고 하면은 당분간은 좀 상승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간에서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시장도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이 또 좋아졌어요. 며칠 전까지는 해도 낙폭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오늘은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시킨다라는 우려감들, 금리 인상을 시키면은 뭐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됐었던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연준도 7, 8월에 금리 인상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지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원인들을 한번 따지고 보면, 일단은 첫 번째, 달러가 안정환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긍정적인 수급의 원인이고, 그리고 7월달, 8월달 이후에는 금리 한번 인상을 시키더라도, 당시에 이제 7, 8월에 금리 인상을 한번 시키더라도 경기 흐름들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잠깐 멈출 거다. 브레이크를 잡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시장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기간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싼 상황이다 보니까, 저렴하다 보니까 순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러시아 의존도를,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제 채널을 계속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러시아의 의존도를 줄인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일단 뭐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된 부분이라면 분명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다.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는 상황들이다. 태양광 폴리실리콘 2023년도까지 공급 부족 현상 전망이다. 왜냐, 유럽이랑 일본에서 태양광을 옥상형 태양광을 의무화를 시키기 위해서 설치가 대거 이루어지면은 이제 태양광 중심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모두의 핵심 원자재인 만큼 수요가 꾸준할 것이고, 폴리실리콘에 이게 공급하는 웨이퍼 모듈 업체들의 가동률 생산량이 높아질 거고,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가 이어질 거고, 판매도 유지가 될 거다. 태양광 모듈 원가의 30% 차지하는 핵심 원재료입니다. 가격이 가파르게 뛴 것은 수요가 공급을 앞선 탓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러되면은 실제 전망들이 다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PER이 불과 4배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4배밖에 되지 않는데 EPS가 더 추가적인 컨센서스 상향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게 지금 4배밖에 되지 않네? 그러면은 적정 수준이 한 12배? 10배? 아니면 적어도 이제 6배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가가 전망이 다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더 욕심을 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리가 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보다는 올라와가지고 내가 본전, 적어도 이제 본전 아니면 좀 수익 구간까지 조금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니까 기다려 보시는 그런 여유로운 자세가 또 필요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